정박사 채권관리 셀프 테스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보면 저들이 보면 이제 보면 이 채권관리를 보면 이제 보면 주관적으로 그죠? 많이 이제 알고도 계시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보면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도 할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보면 아는 것 같다 점검하는 시간을 볼 거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뭐 모르는 걸 뭐 10개 만들었냐? 그거 10문제거든요. 그건 아니고 보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이죠. 1번,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을 두 번째 인도받아야 된다. 세 번째,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주민등록을 전입해야 된다. 자, 여러분 판단하셨나요? 그럼 정답은 1번이죠. 1번 그죠? 그래서 보면 자,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대항력이 인정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담보를 설정할 때 보면 이제 담보 설정할 때 갔다 보니까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다. 그래도 뭡니까?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게 보는 거지. 미등기냐 등기냐는 중요한 거죠. 사람이 거주하고 뭡니까? 실제 주민등록 전입할 수 있으면 뭡니까?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네. 또 문제들이 보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그죠? 보면은 주택 가격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판단하셨나요? 정답은 2분의 1이죠. 이게 보면 그래서 보면 상가, 이 건물,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뭐 3분의 1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 2분의 1이었고, 상가는 이제 3분의 1이었는데, 이제 2분의 1로 변했죠? 이거 변했다는 것을 보면, 이건 내는 의도가 보면 그런 거죠. 이제 보면, 이제 법이 개정되니까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보를 설정할 때, 그죠? 잘 한번 유의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의미는 뭔가 하니?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2억에 팔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억에 팔렸다 그러면 선순위자들이 있을 거니까 이 사람 몫으로 2분의 1을 놔둔다는 소리, 그죠? 1억 빼고 나머지 1억이지 않습니까? 1억을 가지고 보면 이제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갖다 뭡니까?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이 만약에 넘게 되면 이 사람들 비율 배당을 받게 되니까 1억, 이게, 그죠? 나머지 소액 보증금에 뭡니까? 기본 요건을 충족,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갈 수 있겠죠. 정년 문관이 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죠.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그 1억 원은 물권자들한테 배당 가는 거고 1억 원 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제 배당 가는 거죠. 만약에 1억 원을 1억 원이 남는 경우 있죠. 한 뭐 5천만 원만 소유가 됐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뭡니까? 이쪽으로 배당돼서 1억 5천이 뭡니까? 물권자들한테 다시 배당되는 경우죠. 정리하면 상가도 같이 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권의 대지 포함 가격이 2분의 1이라는 거. 네. 한번 보시고요. 자, 보면, 자, 다음 부동산 담보 관련된 설명 중에서, 그죠? 틀린 것이죠. 1번. 담보물 설정 시 현정 답사는 필요한 사항이다. 부동산에 가압류된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받지 못한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을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각구에 표기된다. 판단하셨나요? 네. 한번 보면은, 이건 보면, 그죠? 각구간이라면 어떻습니까? 을구죠? 그죠? 근저당 전세권은 물권에서 을구에 나타나는 거고, 각구는 뭡니까? 소유권에 가는 권리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모든 경매 등기는 어떻습니까? 각구에 표시되는 경우죠. 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현장 답사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 가압류된 이후에, 그죠? 가압류가 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 인정받지 못했으면 뭡니까? 자기의 뭡니까? 선순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경우죠. 네.
다음 중 가압류에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네, 여러분 판단하셨나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채무자 주소지가 아니라 뭡니까? 물건이죠. 주소지, 물건, 그죠? 주소지, 소재지, 이쪽이다 하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습니까? 합의 관할이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약서에 보면 이 소송은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일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래서 보면 합의사항을 놓고 근데 계약서를 이제 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부동산 가압류는 소재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서울에 계시고 상대방은 부산에 있다. 근데 물건지는 보면 대구되면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고요. 대구지방법원에 보면 이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데 예외적으로 그럴 경우 있죠. 소가 제기된 경우,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된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도 있을 수 있고, 그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받아줘서 그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자, 부동산 가압류 설명서 잘못된 것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에 나타난다. 그죠? 가압류권자는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다. 판단하셨죠? 예.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을구가에는 어떻습니까? 각구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부동산 가압류, 그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건 뭔가니? 채무자, 만약에 가압류라는 건 뭐야?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래 집행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건데 왜 그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패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음으로써 이제 재산권에, 그죠? 어떤 부분 이제 손해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또 신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채무자에게, 그죠?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현금 담보를 할 수도 있죠. 보증보험증권 할 수가 있고요. 보증보험증권은 보면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나겠죠. 가압류권자는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가압류권자는 어떻습니까? 안분배당, 평등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뒤에 있으면야, 그죠? 말소가 되고 뭐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 맨 앞에 있는 경우 있죠. 이 앞에, 그죠? 날짜가 맨 앞에 있는 건데 건지당 을구에 나타나고 갚고 막 이렇게 감 나올 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뭡니까? 전체를 더한 걸 분모로 놓고서 각 포지션별로 경락된 걸 놓고서 보면 이제 안분한다는 거, 그죠? 정리하면 가압류권자는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다. 6번입니다.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사회질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대한 사유이다. 입증 곤란에 대한 구제의 목적도 있다. 4번 당자수표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판단하셨나요? 볼까요? 네. 3년이 아니라 뭐죠? 6개월이죠. 6개월이죠. 시효가. 그러니까 당자수표가 부도가 되면 발행인 뒤에 배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 대한 시효가 6개월이다 보니까 6개월 이내에 우리가 보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돈도 다 못 받는데 거기다가 받지도 못할 거 소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효 관리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보면 그 판단을 갖다 6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약속음이 3년이죠. 약속음의 배선이 1년이고요.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변제 청당의 순서는 원본 비용이자, 2번 원본 이자 비용, 3번 그죠? 비용이자 원본, 비용 원본 이자. 비슷한 것 같죠? 이 경우가 보면 이제 뭐 채무자가, 그죠? 그 채무자가 변제를 했는데 뭘 먼저, 그죠? 우리가 이제 그죠? 변제한 걸로 보냐 이거죠. 한번 보면은
지정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네, 3번이죠. 비용이자 원본이죠. 그래서 민법 제 479조에 보면 그죠?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게 급여를 할 때는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변제 충당한다. 비용이자 원본이라는 거, 네, 한번 보시고요. 뭐 보면은 다음 중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도 틀린 것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거 보면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부도라든지 어떤 급박한 상황에 다 이전시켜서 없애버리는 경우죠. 그죠? 권리를 갖다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 소유권을 바꾼다든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럴 때, 자, 보면 법령에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소송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해야 된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매각 행위는 사회행위이다. 피고는 채무자다. 좀 난이도가 좀 있죠, 그죠? 그렇지만 뭐 우리들이 보면 이제 업무를 할 때 보면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 취소 청구 소송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게 되면 여러분 판단하셨나요? 정답은 4번이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죠. 피고는 뭡니까? 피고는 누구죠? 뒤에 있는 수익자. 전득자로서 뭡니까? 피고로서 넘겨받은 사람이 있죠. 이 맨 마지막에 사람이 전득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한 번 더 넘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자, 전득자 맨 마지막. 이 사람들은 상대로 뭡니까? 소송하죠. 이 사람들이 피고고요. 그래서 피고는 나중에 우리 소장 쓸 때 이런 얘기하죠. 청구 취지하든지 피고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뭡니까? 소외라고 표현했어요. 소외. 그래서 뭔가니, 자, 원고는 소외 누구누구가 어떤 매출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넘긴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소외 누구누구에게 소외 원상회복하라.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은 뭐 사용이 청구 소송 뭡니까? 소유권을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이죠. 채권자 모두를 위해서, 그죠? 원상회복 들어오면, 재산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보면 이제 공평하게, 그죠? 뭐, 법적 처리를 통해서 이제 분배해서 받아가는 경우죠. 뭐 보면은, 추심명령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채무자에게 추심명령 결정문이 반드시 송달되어야 된다. 반드시 송달되어야 된다.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권능을 취득하게 된다. 추심명령 신청은 소멸을 한다.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보면 나중에 우리 보면 이제 부동산 말고 채권으로, 그죠? 가압류하고 우리가 집행권은 받아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 뭡니까? 집행권은 받아가지고 왜? 내 채무자는 돈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자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채무자도 뭡니까? 딴 데서 돈 받을 게 있을 수 있죠. 채권자가 될 수 있죠. 그 돈을 갖다 뭐 제3자로부터 받는 걸 이제 추심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게 뭐 같습니까? 판단하셨나요, 여러분? 정답은 2번. 그죠? 반드시 그죠? 송달되는 게 아니죠. 채무자에게. 물론 보면 신청할 때 채무자의 뭡니까?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 전문조문서 주소가 들어갈 거고요. 개인은 주민등록 초본상의 마지막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이걸 갖다가 보면 동시에 주지는 않고요. 채권자하고 제3채무자하고 송달이 되고 제3채무자 때 송달된 기록이 보면 교부 송달이니까 우체부가 송달하면서 그걸 법원으로 통보할 거고 법원에서 다시 보면 이제 채무자한테 보내는데 채무자가 뭐예요? 주소지는 돼 있었지만 그날 그 시간에 없었다든지 아예 거의 폐쇄가 됐다든지 그래도 뭡니까? 그건 그죠? 효력이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반드시 송달 안 돼도 된다는 소리죠. 누구? 제3채무자가 뭡니까? 송달만 되면 된다는 거죠.